하면 첫 문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섭다. 나는 평생 사람과 거래하며 살았다. 젊을 땐 소 한 마리 팔아서 시작했고, 나중엔 배와 자동차와 도시를 움직였다. 그 과정에서 뼈저리게 배웠다. 현장에선 말 한마디가 계약서보다 무섭다. 오늘 술자리에서 가볍게 흘린 말이 내일 협력사의 신뢰를 흔들고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공사장 전체의 속도를 늦춘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다. 말은 반드시 돌고 돈다. 너한테만은 속삭임이 아니라 확성기 스위치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다. 나도 그랬다. 공사 하나 마치면 자랑하고 싶고 속상한 일 있으면 털어놓고 싶다. 그런데 현장은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굴러간다. 나는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언제나 계산했다. 지금 말하면 속은 시원해질지 몰라도 내일의 일은 더 어려워지지 않는가? 이 질문에 예가 나오면 나는 입을 다물었다. 숨길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일을 끝낸다. 많은 이가 묻는다. 회장님, 약점을 드러내면 관계가 깊어진다지 않습니까? 맞다. 치유와 신뢰의 영역에선 도움이 된다. 실패담, 두려움, 젊은 날의 실수, 이런 건 사람을 단단하게 묶어준다. 하지만 선이 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고백은 신뢰가 아니라 짐이 된다. 가까울수록 더 무겁다. 나는 평생 이 선을 지키는 사람을 곁에 두었다. 오늘부터 나는 악착같이 숨겨야 할 네 가지를 분명히 말하겠다. 첫째, 법 사회적 비난거리의 고백이다. 불법, 범죄, 타인의 권리를 크게 침해한 일, 이건 공유가 아니라 전가다. 듣는 이에게 책임과 불안을 떠넘긴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하지 마라. 이건 관계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함께 가라앉자는 제안이다. 둘째, 험담이다. 현장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다. 한 사람의 뒷말은 거래선의 신뢰도를 무너뜨린다. 나는 험담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 사람을 협업 명단에서 멀리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오늘 남의 등을 찌르면 내일은 우리 현장의 등을 찌른다. 험담은 스스로의 브랜드를 부식시키는 가장 값비싼 침이다. 셋째, 부정감정 확인 질문이다. 회장님, 저 싫어하십니까? 이 질문은 관계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불신을 실체로 만드는 의식이다. 애매했던 감정도 질문 하나로 기록이 된다. 현장에선 말로 불안을 달래기보다 성과와 태도로 불안을 덮어야 한다.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쳐오겠습니다. 이것만이 관계를 살린다. 넷째, 과시적 자랑, 특히 돈과 자녀 자랑이다. 나는 성과를 숨기라 말하지 않는다. 자부심은 필요하다. 다만 과시는 비교를 부르고 비교는 질투와 반감을 부른다. 현장은 팀으로 굴러간다. 내 성과가 동료의 자존심을 깎기 시작하면 내일의 생산성은 떨어진다. 수고했다. 내 덕분이다. 이 한마디가 숫자보다 팀을 더 멀리 데려간다. 정리하자. 우리는 일을 끝내기 위해 말한다. 말이 일을 망치면 그 말은 비싼 말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라. 오늘의 다정함이 내일의 약점 메모로 남지 않게. 내가 현장에서 세운 원칙은 단순하다. 사실만 말하고 필요한 때만 말하고 들을 사람에게만 말한다. 그리고 네 가지 불법 고백, 험담, 부정감정 확인, 과시적 자랑,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말의 시대다. 그래서 더더욱 침묵은 전략이다. 숨길 줄 아는 사람이 평판과 기회, 팀을 지킨다. 오늘 당신의 한마디가 내일의 공정을 늦출지 앞당길지 그 계산을 잊지 마라. 내가 현장에서 배운 말의 법칙이 하나 있다.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착각한다.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하지만 그 문장은 곧 이 이야기가 곧 세상에 공개될 거야. 라는 선언이다. 말은 돌고 돈다.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을 타고 감정의 온도를 입혀서 다시 돌아온다. 내가 젊을 때 공사 현장에서 자주 겪던 일이다. 어떤 직원이 불만을 내게 털어놓는다. 회장님, 그 부장 말이 너무 심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뒤 그 부장이 나에게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제가 직원들한테 상처 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문제는 단순히 말이 새어나간다는 게 아니다. 말은 왜곡돼서 돌아온다. 처음엔 불만이었는데
돌아올 땐 비난이 된다. 처음엔 걱정이었는데 돌아올 땐 불신이 된다. 한번 입을 열면 그 말의 의미는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회의 자리에서도 늘 말했다. 입을 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닫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말을 아낀다는 건 단순히 침묵이 아니다. 책임을 미루지 않는 자세다. 입을 열면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고 쉽게 감정해져서 말하지만 그 말이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올 때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혹탄이 되어 있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공사파는 소문이 제일 빠르다. 벽에도 귀가 있고 바람에도 입이 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귀는 많다. 결국 말의 무게를 견디는 사람만이 사람을 얻는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내 말에 속뜻을 제일 잘한다. 그래서 오해도 제일 깊다. 말은 칼보다 무섭다. 칼은 한 번만 베지만 말은 반복해서 베인다. 너한테만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확성기가 켜진다. 내가 평생 배운 진리다. 말은 내 편이 아니라 언제든 증거가 된다. 나는 평생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봤다. 그중엔 머리는 뛰어나지만 입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생각이 떠오르는 즉시 말로 옮긴다. 마치 숨 쉬듯이 아이디어가 생기면 바로 자랑하고 불만이 생기면 바로 토해낸다. 그런 사람일수록 일을 오래 함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은 마음보다 빠르고 책임보다 가볍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충동적인 사람을 보면 늘 이런 말을 했다. 생각은 자유지만 말에는 비용이 붙는다. 사람들은 흔히 말의 가치를 계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장은 냉정하다. 회의에서 한마디 잘못 던지면 수십억 원짜리 계약이 어그러진다. 감정적으로 툭 내뱉은 말 한 줄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수년 쌓은 관계를 한순간에 깨뜨린다. 나는 젊은 시절 분노에 못 이겨 현장 감독에게 소리를 질렀다가 그가 다음날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다. 그때 깨달았다. 감정은 지나가지만 말은 남는다. 그 뒤로 나는 화가 날 때일수록 입을 닫았다. 대신 메모를 했다. 지금 이 말은 하루 지나도 유효할까? 대부분의 경우 하루만 지나면 그 말은 할 필요가 없어졌다. 말은 무게가 없지만 결과는 무겁다. 충동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결국 그 무게에 짓눌린다. 반면 입이 무거운 사람은 그 무게를 버텨낸다. 그래서 나는 항상 사람을 평가할 때 능력보다 먼저 본 게 있다. 그가 화를 낼 때 어떤 말을 하는가? 그 순간이 그 사람의 품격이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사람의 크기는 돈이 아니라 참는 말의 길이로 정해진다. 생각은 마음속에서 자유롭게 흘러도 좋다. 하지만 말은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행동이 되고 약속이 된다. 그래서 나는 늘 젊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면 그 말이 네 인생을 얼마나 움직일지 계산부터 해라. 세상엔 말을 잘해서 성공한 사람보다 말을 삼켜서 신뢰를 지킨 사람이 더 많다. 그게 내가 살아오며 배운 사람의 법칙이었다. 나는 사람을 볼 때 두 가지 시선을 가진다. 하나는 일의 능력, 또 하나는 신뢰의 깊이다. 능력은 서류로 볼 수 있지만 신뢰는 말을 통해 드러난다. 특히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때 그 사람의 품격이 보인다. 젊은 시절 나도 실패가 많았다. 사업이 망하고 돈을 잃고 사람에게 배신도 당했다. 그때마다 내 옆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나를 위로하는 사람, 또 하나는 내 실패담을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 차이가 인생을 갈랐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약점을 드러내는 건 용기지만 잘못된 상대 앞에선 무기다. 가까운 사람이라 해서 모두 안전한 건 아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세상은 늘 변한다. 관계도 변한다. 따라서 약점을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내 말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봐야 한다. 그 기준은 단순하다. 그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 된다. 남의 얘기를 가볍게 흘리는 사람에게 내 속을 털어놓는 건 불에 기름 붓는 일이다. 나는 실패담을 말할 때도 원칙을 세웠다. 상처는 드러내되 핑계는 감춘다. 즉, 나의 경험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건 공유해도 된다.
하지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나의 잘못을 덮기 위한 말이라면 그건 절대 꺼내선 안 된다. 그건 치유가 아니라 책임 회피다. 약점을 드러내는 건 상대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믿음이 지나치면 의존이 된다. 나는 평생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려 노력했다. 누구에게도 내 무게를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사람 사이의 진짜 신뢰는 서로의 짐을 대신 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짐을 감당하며 함께 걷는 것이다.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건 상대에게 위로를 기대할 때가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다짐을 나눌 때여야 한다. 세상은 내 실패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 복구력을 본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상처를 말로 풀지 말고 행동으로 덮어라. 그게 내가 평생 지켜온 신뢰의 선이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중엔 나에게 묘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회장님, 사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무게를 느끼는 순간 내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다. 이 사람은 나에게 짐을 맡기려 하는구나. 사람들은 착각한다.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용기라고. 하지만 세상에는 말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다. 그건 단지 비밀이 아니라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고백이다. 불법적인 행동,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일,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 이런 건 믿는 사람에게라도 말하지 말라. 그건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감당의 문제다. 듣는 사람에게도 도리가 있다. 그는 당신을 보호해 줄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에 휘말릴 수도 있다. 한 사람의 입으로 흘러나온 말이 다른 사람의 법적 의무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다. 어떤 직원이 친구에게 옛날의 잘못을 털어놨다가 그 친구가 나중에 그걸 무기로 쥐고 협박을 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위험하다. 비밀은 나눌수록 약점이 된다. 결국 입을 연 사람만 손해를 본다. 사람은 누구나 속죄하고 싶어 한다. 그건 인간적인 본능이다. 하지만 속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으로 보여줘야 한다.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걸로 증명해야 한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은 입이 가벼운 사람이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일,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침묵 속에서 바꾸는 것이다. 시간과 행동이 당신을 증명해 줄 것이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사람이 일을 망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말이 일을 망친다. 특히 이건 나만 알고 있겠지 하는 그 순간 이미 세상은 당신의 입을 통해 모든 걸 알고 있다. 입은 작지만 그 결과는 크다. 말 한마디가 회사를, 신뢰를, 인생을 바꾼다. 그러니 지킬 수 없는 말은 애초에 하지 말라. 그게 내가 세운 가장 단단한 원칙이었다. 나는 평생 비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중엔 남을 칭찬하는 말도 있었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도 있었다. 그런데 묘한 게 있다. 칭찬은 금세 잊히지만 험담은 오래 남는다. 젊을 시절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소문은 발이 없는데도 세상에서 제일 빨리 달린다.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나는 수십 번 확인했다. 사람들은 험담을 가볍게 여긴다. 그냥 하소연일 뿐이에요. 하지만 나는 단언한다. 험담은 바이러스다. 한번 퍼지면 통제가 안 된다. 심지어 발신자가 누구였는지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진다. 결국 그 말은 돌아와서 자신의 신뢰를 베어버린다. 나는 현장에서 험담하는 사람을 절대 곁에 두지 않았다. 왜냐면 오늘 남의 말을 그렇게 한다면 내일은 내 말을 그렇게 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손보다 위험하다. 손은 한 번만 움직이지만 입은 수십 번 같은 상처를 낸다. 어떤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험담은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의도와 맥락의 문제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그것이 누군가를 깎고 분열을 낳는다면 그건 이미 악의적인 말이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사람은 일로 평가받고 말로 무너진다. 현장에서 한 사람의 평판은 그의 실력보다 입의 무게로 결정된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처음엔 재미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외로운 사람이 된다. 내가 늙어서 깨달은 게 있다.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힘은 입을 닫는 용기다. 말로 남을 깎는 대신 침묵으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주변의 존경을 받는다. 험담은 순간의 쾌감이지만 신뢰는 평생의 자산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말은 도구가 아니라 흉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쓸 때마다 칼날을 확인하라. 입이 무겁다는 건 단순히 말이 적다는 뜻이 아니다. 그건 자신의 이름을 지키는 습관이다. 그리고 나는 그 습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고 믿는다. 나는 평생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해왔다. 수천 명의 직원을 두고 회사를 이끌다 보면 사람의 감정이 제일 어려운 문제다. 기계는 고장이 나면 고치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번 틀어지면 다시 맞추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사람 사이의 문제는 대부분 말로 확인하려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불안하면 묻는다. 회장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저를 싫어하십니까? 나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 물음이 관계를 확인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관계를 흔드는 칼날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말 속엔 이미 의심이 깔려 있다. 혹시 당신이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닐까? 그 순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엔 아니,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라는 감정이 새롭게 생겨난다. 즉, 확인하려는 말이 불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불안하면 묻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사람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쌓인다. 상대가 나를 오해했다면 해명보다 결과로 바꾸는 게 빠르다. 그리고 진심은 결국 시간이 증명한다. 말로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언제나 의심 속에 살고 행동으로 증명하려는 사람은 결국 믿음을 얻는다. 나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다. 늘 주변에 묻는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뭐 잘못했나? 처음엔 그가 솔직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피했다. 그의 말이 대화가 아니라 불안을 전염시키는 신호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관계는 확인할수록 약해지고 신뢰는 침묵 속에서 자란다.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굳이 물을 필요 없다. 그의 태도, 표정, 행동이 이미 말해주고 있다. 세상은 불안한 사람보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믿는다. 나는 수십 년간 그걸 직접 봤다. 그래서 언제나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무 궁금해하지 마라. 묻는 대신 더 잘하면 된다. 결국 묻지 않는 용기가 관계를 지킨다. 진짜 신뢰는 말이 아니라 조용한 행동의 반복에서 만들어진다. 그게 내가 평생 지켜온 인간의 원칙이었다. 나는 평생 많은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런데 이상한 공통점이 있었다. 진짜 부자는 자랑하지 않았다. 반대로 가진 게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내며 자신을 포장하려 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가치가 있는 사람은 조용하고 과시하는 사람은 허전하다. 자랑은 순간의 만족을 주지만 결국엔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한다. 특히 돈, 지위, 자식을 자랑하는 말은 상대의 자존심을 자극한다. 자신은 기뻐서 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로 남는다. 어떤 이는 내게 말했다. 회장님,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과인데 자랑하면 안 됩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랑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말하라. 자부심은 남을 세우지만 자랑은 남을 누른다. 진짜 자부심은 조용하다. 그건 스스로의 노력과 과정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이다. 반면 자랑은 비교와 경쟁에서 나온다. 그래서 자랑하는 순간 듣는 사람의 눈빛이 달라진다. 존경이 사라지고 경계가 생긴다. 나는 평생 겸손한 자부심을 지키려 했다. 내가 잘한 일보다 남이 잘한 일을 더 크게 이야기했다. 그게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 자랑은 순간의 쾌감이지만 겸손은 평생의 신뢰다. 내가 배운 건 단순하다. 입으로 높아지려는 사람은 오래 못 간다. 행동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결국 남는다. 사람들은 자주 헷갈린다. 자부심과 자랑이 뭐가 다르냐고 묻는다. 나는 이렇게 설명한다. 자부심은 자신을 세우고 자랑은 타인을 깎는다. 자부심은 노력의 결과를 스스로 인정하는 태도다.
자랑은 그 결과로 다른 사람 위에 서려는 욕망이다. 나는 평생 공사판에서 수많은 직원을 봤다. 어떤 사람은 자기 손으로 벽돌을 쌓고 퇴근길에 그 벽을 바라보며 뿌듯해했다. 그건 자부심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벽을 가리키며 이건 내가 혼자 다 했다고 말한다. 그건 자랑이다. 자부심은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지만 자랑은 비교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자랑은 결국 사람을 외롭게 만든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노력의 결실은 보여주되 그 과정을 함께한 사람의 공도 잊지 마라.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주변을 끌어올리고 자랑하는 사람은 주변을 멀어지게 한다. 이 미묘한 차이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지금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시끄럽다. 사람들은 SNS에서 남의 삶을 보며 자신의 가치를 재단한다. 쟤는 성공했는데 나는 왜 아직 이럴까? 이 비교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나는 이런 시대일수록 침묵이 전략이라고 말하고 싶다. 남의 성과를 볼 시간에 내 일에 집중하는 게 100배 낫다. 나는 평생 이렇게 생각했다. 남의 잘난 모습은 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의 지도다. 누군가가 앞서간다면 그건 나보다 빨리 출발했을 뿐이다. 결코 나보다 더 값진 사람이 아니다. 세상엔 화려한 결과보다 꾸준한 신뢰가 더 큰 자산이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자랑할 시간에 벽돌 한 장 더 쌓아라. 그게 진짜 부다. 나는 나이 들수록 깨달았다. 존경은 많이 아는 사람에게 생기지 않는다. 그건 배우는 사람에게 생긴다. 나는 인생의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나도 배워야겠다. 이건 자네가 나보다 잘 아는구먼.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연다. 배우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다. 그런 사람에게는 나이와 지위가 관계없다. 또한 존경받는 사람일수록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 험담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기쁨도 과시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보다 표정과 행동으로 진심을 전한다. 결국 말의 품격이 인격의 품격이다. 나는 늙어서 더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은 말을 줄일수록 깊어진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늘 사람 속에서 이루어졌다. 공사 현장, 회의실, 식탁, 심지어 술자리까지 모든 순간이 사람과의 관계였다. 그 관계를 지켜준 건 능력이 아니라 입의 무게였다. 말을 조심하면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 기회가 온다. 반대로 말이 앞서면 기회보다 먼저 오해가 찾아온다. 나는 평생 네 가지를 마음속에 새겼다. 1. 법적 사회적 비난거리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입의 험담은 어떤 이유로도 하지 않는다. 3로 불안할수록 묻지 않는다. 4분 자랑 대신 자부심으로 산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지키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말이 인생을 짓는다. 말이 신뢰를 만든다. 숨길 줄 아는 사람, 그가 결국 가정을 지키고 회사를 세우고 세상을 움직인다. 입은 작지만 그 입이 인생의 문이다. 그 문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당신의 내일이 달라진다. 나는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세상은 큰 소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조용히 책임지는 사람에 의해 움직인다.